어떻게 혼돈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칼날처럼 피부를 스치며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방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혼돈 속에서도 배가 떠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의 힘이나 바람의 광기가 아니라 항해사가 가진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심입니다. 이 장면, 이 은유는 인간, 삶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나요?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길을 잃고 천둥처럼 들려오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브라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긴 티라도 장스 티라덴테스라는 인물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식민지의 착취 아래 놓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엘리트 포르투갈인들은 땅의 부를 앗아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티라도 장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웅이라는 칭호나 영광의 약속이 그를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동기, 즉 자신이 결코 목격하지 못할 미래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굽히지 않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었던 미나스 혁명, 인촌피덴치아 미네이라를 주도했습니다.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마지막 말은 후회가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티라도 장스가 그런 어두운 시기에 그것을 해냈는데 왜 당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적은 하늘에서 비처럼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감싸인 선물처럼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의 불꽃 속에서 만들어지고 의식적인 노력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마주할 용기를 통해 다듬어집니다. 인간 정신에 대해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하나였던 나폴레옹 힐은 모든 역경에는 동등한 이익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은 그저 혼돈일 뿐 형태도 의미도 없는 장애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겉보기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혼돈은 풍요로운 밭이며 기다리고 있는 씨앗을 재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예술로 변환시키고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전차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프리다는 생애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내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좌절 속으로 빠져들 대신 그녀는 붓을 집어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마다 각각의 붓질은 절망과의 전쟁이었고 색깔 하나하나는 우울함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자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의 여정을 담은 시각적 서사, 투쟁과 회복력의 일기였습니다. 프리다는 혼돈 때문에 목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웠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그림들은 세계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수백만 명을 영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목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극적이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계속 창조하려는 우리의 능력 안에 목적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까요? 어떻게 혼돈을 목적으로 변환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why? 당신은 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시나요?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왜 계속 도전하고 계신가요? 이 왜라는 질문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그의 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정의를 갈망하는 수백만 명을 위한 싸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꾼다
은 단지 연설이 아니라 목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 없는 세상, 자신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성품으로 판단받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거기 서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로 이 확신이 그를 무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전 마틴은 끊임없는 위협과 신체적 정서적 공격을 받았으며 절망적인 순간들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시련들이 자신의 신념을 흔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목적은 직선이 아닌 고요와 요동이 반복되는 여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진짜 목적은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 쟈-ዣ크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적 관습에 얽매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을 망설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고 영혼을 질식시키는 일상에 얽매이며 미리 만들어진 삶을 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발렌티나 테레슈코바를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최초로 우주를 여행한 여성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전 그녀는 직공이었습니다.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직공이었죠. 소련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잡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어리고 학문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발렌티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을 만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적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임무는 우주, 탐사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되며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가능과 불가능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목적이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결단력에 의해 확장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항 레시스턴스. 목적을 찾는다는 것이 곧 길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폴리나리오 마비니, 에이폴리나리오 마비니. 필리핀의 위대한 정치가는 마비와 추방을 겪으면서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신체적으로는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식민 지배의 어둠 속에서 국민을 인도하는 등대였습니다. 파키스탄의 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여성 교육권 옹호를 이유로 총격을 당했지만 오히려 더 강해져 전 세계 변화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두바이의 지도자이자 현인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도시를 완전히 새로이 재창조하여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이크 무하메드는 두바이를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메트로폴리스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그는 발견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진보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의 예는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피 숄이라는 인물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 침묵하며 나치의 악몽이 끝나기만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백합의 동지, The White Rose라는 단체를 창설했고 그 단체는 나치, 체제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21세의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법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피는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의 희생은 전 세계적으로 용기 있는 도덕성의 상징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인물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확신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목적이라는 것이 지위나 자원에 달려있지 않고 용기와 원칙에 달려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직과 목적을 갖고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무함마드 예언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정직하고 존경받는 상인으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계시를 받기 전부터 정의와 자비 같은 가치로 가득했습니다. 40세 되던 해 히라 동굴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으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개인적인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함마드는 평등, 자비, 연합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박해와 추방, 전쟁까지 맞서셨습니다. 메카에서 추방당한 후 메디나로 피신하셨을 때 그곳에서 단순히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권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감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듣고 대화하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무함마드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전체의 선을 향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이며 우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수백 년과 대륙을 넘어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랑과 연민의 뿌리를 둔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을 돌아봅시다. 그는 독재 정권, 고문, 감금을 견디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은 인권 옹호와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납치되었고 수감되었으며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평화와 협력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김대중은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혼돈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역경 앞에서도 연민과 끈기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통령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해 있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카르노는 자신의 국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솜씨와 매력으로 군중들을 움직이며 자유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감금되고 유배되고 주변에서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획득했을 때 수카르노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주도했고 내부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목적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싸우게 하는 마음속의 불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카르노는 진정한 목적은 이기심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복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모세스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종교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이 노예로 억압받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백성을 편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인 후 그는 사막으로 도망가 목동으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고독한 사막에서 그는 신성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맞서고 사막을 건너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진정한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더 큰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 작가 나기브 마푸즈, 나구입 마푸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198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사랑, 죽음, 신앙, 전통과 현대성 간의 갈등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전환 중인 사회의 긴장을 목격한 카이로에서 자랐습니다. 마푸즈는 자신의 목적을 글 속에서 찾았고 자신의 펜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반영하고 세상의 부정의를 문제 삼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검열, 비판,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까지 겪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푸즈는 혼돈 속에서도 예술과 성찰을 통해 명료함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작품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비추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잭 마, 알리바바 창립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대학 입시에 2번이나 실패하고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거절을 받았으며 심지어 맥도날드에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인터넷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던 시기에 그 잠재력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적은 자본과 열정적인 친구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알리바바를 창설했습니다. 오늘날 알리바바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수백만 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잭마는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시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예는 세상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 소외된 자에 대한 자비,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권력이나 부귀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부모 밑에서 헛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는 전 세계로 퍼져 수십억 명을 여전히 영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이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처형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생과 사랑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표류하는 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당신은 항해사가 항해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잔잔해지길 기다리지 않고 파도의 에너지를 자신의 유리함으로 이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혼돈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피해자로서 무력하게 느끼는 대신 자신의 운명을 직접 창조하는 창조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목적은 혼돈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혼돈 속을 항해할 용기를 줍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이며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계시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꾸준한 관심과 돌봄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계속해서 의도를 갖고 행동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멈추지 마세요. 말랄라 루소 티라도장스 프리다를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어떤 어려움보다도 목적을 더 강하게 가졌던 그들을요. 그들은 당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인간이었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의 끝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어떤 길을 보게 될까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는 길, 용감한 결정들과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로 가득한 길, 목적을 찾은 당신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당신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산, 세상에 남긴 당신의 흔적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혼돈을 보도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쓰여질 무대일 뿐입니다. 항해의 방향을 잡고 항로를 수정하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목적을 찾기 위한 여정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어쩌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적은 혼돈 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잡아줄 앵커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춰줄 불꽃이며 가장 거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유산입니다. 목적을 향한 당신의 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어쩌면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목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이 누구로 성장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